아우 초등학교. 자,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손장군이 안녕하세요. 손장군 3회 방송 시작합니다. 3회인가? 하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오자고요. 네. 자, 어쨌건 손장군 3회 방송인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 와 계십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막 정신이 없네. 네. 자, 손혜원 의원과 함께하는 자 손장군이 나타났다. 세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오니까 이게 늑대가 온다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자, 오늘은 손혜원 의원님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불규칙해요.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만날 수 없는 분. 개국본 스타타파 TV 이종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꼭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여기 나올 만한 그 레벨이 안 돼갖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특별히 프란님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뭔 레벨까지? 아니에요. 사실 이 방송실이 뭔가 좀 뭐랄까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서려 있는 곳이라 사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 때는 좀 깜짝 놀래요. 야, 새날이 여기서 방송한데 지하 창고니까 들어오면 되게 아늑하고 좋아들 하십니다. 덕지 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서 어떻게 막 주실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아늑해요, 와 보니까. 그렇죠. 처음 와봤거든요. 되게 그래요? 전 처음 와봤어요. 근데 덕지 붙은 데다가 또 화면을 계속 덕지 또 붙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모자이크 이 녹음실 같아요. 요즘엔 또 이제 그 화면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돼요. 그러니까 카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건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여의도 집회 신기하고 오셨죠? 예,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 방송보다도 우리 새날에서 제가 현장 답사를 갔다 왔어요. 현장 답사를 갔다 왔는데 오늘 어떻게 무대를 설치하고 얼마나 인원이 올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한 3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규모로 집회를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이 정보과 형사들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엄청 올 것 같다고 지금 막 그러면서 그러고 저번 같이 4방향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3방향 서강 국회 바로 정문 건너편으로 그 서강대교를 바라보고 4차선에 큰 중앙 무대가 세워지고 국민은행 방향으로도 무대차가 쓰고 우리 서강대교 뒤쪽에 여의도 대교 쪽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중간에 T형으로. 무대 있고 T자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다 협의하고 세팅하고 중간에 스피커들 또 해갖고 세팅을 다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우리 새날에서 최초 공개.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날 몇 시? 토요일날 저녁 5시. 예,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죠?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한 주 쉬나 했더니 조국 법무장관이 명예로운 어떤 퇴진이 국민들에게 더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아서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주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조국이다. 메인 타이틀이고 이제는 조국 법무장관이 35일이었지만 그 10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35일 만에 다 해냈기 때문에 국민 퇴임식, 조국 법무장관의 국민 퇴임식을 거행하면서 강한 검찰 개혁과 공수처법 설치,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통과, 이제 국회를 압박을 해야지. 조국 법무장이 퇴진하기 전에 마지막 그 법무부 개혁안을 발표할 때 그거는 사실 국회의 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퇴임을 하신 게 아직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보내드리지 못했다라는 게 그렇죠. 주제군요. 예. 그래서 그럼 국민들이 이제 그 열심히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퇴임하신 조국 전 장관을 우리가 이제는 보내드린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허탈했어요. 10월 12일 날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월요일 날 사퇴하면서 사실 저도 멘붕이었고 의원님도 멘붕이었고 많은 우리 민주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멘붕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심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국민들한테 맡긴다. 저는 부탁한다. 그게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최후 통첩이 조국 장관에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의미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나는 어이가 없어갖고 듣는 귀가 없는 자는 못 들어요. 우리 푸나님 거 들으셨죠? 들었는데 우리가 최후 통첩을 조국 장관에게 했다는 거야. 이거 코미디아냐 지금. 그런 얘기는 신경 쓸 것도 없어. 입에 올릴 필요도 없어. 가짜라서요. 그래서 가짜라도 그냥 아까워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저거 같아요. 우리가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국민 묻고 이제는 본인이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라는 것도 국민들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촛불을 잘 들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이어서 국회에서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내가 떠나도 국민들이 내 뜻을 알고 이렇게 기본 계획 짜놨으니 그렇죠. 이제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것이 되겠구나라는 그 장치를 해놓고 믿고 떠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느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검찰이 좀 자한당 수사하면 좋아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윤석열 잘한다 막 이랬는데 우리 방송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검찰이 지네 입맛대로 순서하는 정치 검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큰 그렇죠. 울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기 개총수께서는 날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방송이 늘어요. 느끼지 않으세요? 아니 방송을 지금 7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야 매일 방송이 는다 그러면은 요즘에 관객이 늘어나니까. 함께 크고 있어요. 아니. 내가 깜짝깜짝 놀래다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이런 짝 아닙니까? 이정원 자네 유튜브 방송 해볼 생각 없나? 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처음에 제가 들었잖아요. 4년 전에도. 근데 보고 쭉 계속 봤는데 요즘은요. 이 방송하시는데 이 토시 하나 버릴 게 없어 막. 그리고 막 무당 작두 타듯이 해. 막 나중에는 1시쯤 넘어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파 가야지. 아이 저는 왜 그러냐면 가면 돼요. 여기를 제가 오늘 처음 왔지만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편 이렇게 제가 어디 낯선 데서는 안 가잖아요, 의원님. 낯가림 심해서. 그래갖고 여기 푸나님이랑도 알고 그러니까 제 스튜디오보다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맨날 혼자 하다가 누가 말을 받아주니까 되게 좋네요. 그렇지. 푸나님 무슨 말씀이시죠? 혼자 진행하다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이게 정적이 흐르는데 지금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옆에서 이렇게 지원군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 명이서 방송하는 게 되게 좋네요. 이게 내가 그 반대 케이스잖아요. 여러 명하고 방송을 하다가 혼자 밤에 혼자 하려 그러면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서 힘들어요. 근데 보통 막 2시간, 3시간씩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푸나님 2시간, 3시간 하시던데요. 저는 2시간, 3시간을 저도 한 7년을 했더니 두 분이 다 길어 방송이. 그래갖고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했다 욕도 했다가 뭐 짜증도 냈다가 또 감동도 줬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작두 탔다는 말이 그거예요. 혼자 방송하다 보면 갑자기 올라가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 여자들을 잘 꼬시는 그런 플레이보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한테 대접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가끔씩 자기를 무시한다 해서 그 여자들이 아주 예쁘고 아주 킹카들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방송하시는 거 보면 이 구독자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막 무시하고 까칠하게 굴고 막 욕하고 나가라 그러고. 근데 진짜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공감하다 보면 일부러 이렇게 어제도 막 나가라 그러시대요. 너 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서로 간에 화합이에요. 화합. 어쨌건 싫건 좋건 간에 싫은 이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어깨도 걸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도 누구를 분리해서 막 싫어하고 하니까 우리 기조에 안 맞으니까 나가라고 가지고 내가 무슨 공영방송도 아니고 수신료를 받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 스패너들 좀 없어요? 스패너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방송이죠. 저는 아직 무슨 사업자도 아닌 상태에 그래도 어떤 데는요 한 20명 들어와 있는데 18명이 스패너인 데도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잡아버려. 그게 이게 방송을 저는 팟캐스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무조건 화면을 보면서 방송하다 보니까요. 사실 저는 채팅이 막 올라와도 보여요. 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게 신기한 게 매일 눈으로 매일 눈으로 따가다가 하면 뭐야? 무슨 거슬리는 채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건 시청자가 아니라 개청자라 그래요.
개청자. 그 개청수 계약 네, 똑같은가? 저건 시청자 자격이 없어서 개청자라 그래갖고 가차없이 옛날에는 나가 뭐뭐 새끼야 그러면서 보냈는데 그게 좀 내 입이 들어오지는 것 같아갖고 짐 싸. 짐 싸라. 나가, 너 나가. 짐 싸라, 방 빼라 이런 너무 식으로. 잘하셔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장관 국민 퇴임식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 새벽 밤방송에도 네. 뭔가 이렇게 흐름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실제로 서초동에서 집회를 더 한다고 한들 네네.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요. 지금은 국회 시간이 이제 됐단 할 만큼 말이에요. 한 거예요. 거기서. 조국 장관이 국회에다가 이제 숙제를 남기고 떠난 거라서 네네. 조국 장관 퇴임식을 국회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이제 패스트 트랙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이 개혁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라 하는 압박은 우리가 광화문에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국회로 가야 된다. 진짜 변하지 않는 적폐예요.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있죠. 이번에 선거법 적용되는 부분 있죠. 저희가 이번에 그 웹자보도 좀 바꿔야 돼요. 선거 21대 총선 6개월 전, 즉 180일 전부터는 어떤 정당의 그 구호나 뭐 그러니까 피켓에 자한당을 해태하라. 아까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웹자보를 봤더니 자한당 해체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빼라. 그리고 그거는 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도 자한당 그 해체 구호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오면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입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자동이거든요. 자한당을 하면 뭐 뻔히 해체하라 아니면 수사하라가 나오니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문구나 피켓은 안 된다. 예, 그거 좀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립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집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는 의미. 그러니까 언론들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자유한국당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주말에 집회를 안 하려고 했다가 네네.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있어서 주말에 또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재미 붙은 거죠. 뭐 재미 붙은 거지. 그러니까 10월 항쟁이라고 하면서 10월 항쟁. 근데 그런 남의 말 배우는 어린애 같이 남의 얘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같이 나와주면 그래도 그나마 어떤 균형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타이밍상 조국 장관의 퇴임식도 열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을 하라라고 압박하는 이 부분은 정말 타이밍상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 퇴임식을 하고 나서 국회 요구사항 몇 가지를 딱 하고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한당이 결국은 공수처법이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또 민주당과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한당을 규탄하는 걸로 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사실. 보기에는요, 프라님 그리고 재총수님,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한 내용들 선거법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사법개혁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한당이 저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는 단 하나예요. 공수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공수처 얘기만 해요. 복잡하게 패스트트랙 같은 거는 그냥 방법이야. 그렇죠? 공수처 얘기만 했으면 좋겠고. 공수처 설치. 공수처만 하면 돼.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한테 오는 그 이 압박감 때문이죠.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85%가 검사 판사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판사들도 내심 이 공수처 설치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검사들이 난리지만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또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그리고 자한당의 그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통령조차도 이 고위공직자도 뭔가 제재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수처 얘기를 하지만 공수처 얘기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회나 정상적인 국가라 그러면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치. 안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권인데 고위공직들은 다 문재인 정권이 잡고 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한데 그런 의미를 보면 그 배경에는 지네들은 얼마든지 아직도 이 사회의 기득권이고 그게 지네가 정권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검찰을 같은 편이라는 통해서 거예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들이 쌓아온 그 적폐의 통로가 적폐 카르텔. 있는 거거든요. 통로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어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검찰 아까 우리 프라님 말씀하셨듯이 뭐 80% 90%가 검사 의원님 말씀하시고 80% 90%가 뭐 85% 이상 80% 검사 판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요. 검찰과 언론과 자한당은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스스로들이 해가 되는 법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나경원 남편 판사잖아요. 그렇죠. 김제 뭐 판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끼리끼리 해먹던 것, 끼리끼리 우리 자기들이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살아왔던 그 카르텔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네가 집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적으로 지네가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할 텐데 검찰도 자기네 편, 언론도 자기네 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공수처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선거법은 또 이해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 당들 그리고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어떤 후보들 그리고 이제 뭐 당의 인원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이제 지도부나 이런 데들이 다 이 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공수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두 개를 엮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이게 서초동에서 최후 통첩을 했고 마침 월요일날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개혁안을 발표를 했고 이제 검찰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무부 행정부의 그쵸. 별청이니까 나머지는 입법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국회의 목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라. 국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압박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이 흐름이요. 다 알고 있었던 듯이 흘러가고 있어.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뭐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뭔가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진 느낌인데다가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서초동 관련한 이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봤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잘 기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에 비해서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 잘 만들어져가지고 마치 사실은 진짜 전문가들이 막 뭉쳐서 한 것 같은 그런 음모론을 제기해도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정도. 그게 만약에 진짜 행사 전문가라든지 이런 그냥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늘 그렇게 하던 방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너무 정형적이었어요. 모르고 하니까 이 우리 개총수가 겁도 없으면서도 그 직관이 굉장히 뛰어나요. 순간순간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전문가면 확 믿어버리고요. 그 자기가 할 일 하고 아닐 때 막 아니라고 난리를 치고 그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물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프라님 말씀대로 이게 마치 짜여진 것 같이 가는 게 순간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덧붙이고 뺄 거 빼고 진화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는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참 이 국민들도 참 무서운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 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 그 받아들이면서 해요. 국민들을 받아들이고 오는 사람들을 또 받아들이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안 붙었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피켓을 디자인하고 그렇잖아. 피켓은 아무나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다음에 좀 나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영화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만들고 음악은 좋아졌어요 이번에. 정말 그 전문가들의 손길이 보이는 거였고 저는 그냥 순서만 짜고 그거밖에 진짜 겸손이 아니라요. 제가 한 거는 그냥 집회 신고 그 집회 무대 설치하고 이거랑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자원봉사분들이랑 참여하신 분들이 최고죠. 사실 그분들이 주인공이었죠. 아무리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시민들 없으면 그게 집회가 빛납니까? 야, 이 겸손함까지. 아니 진짜 아니 어떤 때는 막 자랑하다가 진짜 중요한 데 와서는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이러니까 또 진화할 거예요. 이번 주말 집회는 또 다른 걸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지금 국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이제 이 검찰 개혁을 국회로 넘긴 공을 받아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겸해서 우리 조국 장관님 퇴임식도 열린다는 사실을 그 조국 장관 마지막 퇴근하는 날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뒷모습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뭐라고 그 세월을 견뎠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있잖아요. 가족이 잠든 모습하고 뒷모습 보는 게 제일 슬픈 일이래. 군대 가는 뭐 아들 뒷모습 본다거나
같이 살아왔던 영감이 옆에 자고 있는데 괜히 눈물 나드리는 어떤 할머니의 제가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두 가지 모습 보면 사람들이 더 울컥한다고. 조국 장관은 그 자리에 안 나오겠지만 국민 퇴임식도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훌륭한 기획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국민 퇴임식에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손편지 쓰기. 그래서 앞에 바구니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많은 국민들이 손편지를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걸 진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조국 법무부 35일 동안 지옥을 경험한 그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의원님, 핸드폰이 마이크 가까이 붙어 있으면 전자파 때문에 찌릿거려. 그렇지. 그리고 우리 처음 오셨죠?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주셔야 돼. 네. 정확 좀 올리시든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서초 대첩. 요게 제 네이밍을 했거든요. 뭐 계속 100만 이상씩 오니까 대첩, 대대첩, 대대대첩 이렇게 붙였어. 어떤 걸 대첩이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날짜를 하면 돼요. 네. 그 날짜를 다 기억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여의도도 이제 여의도 대첩, 그 다음에 여의도 대대첩 이렇게 가야지겠죠. 자, 어쨌든 서초 집회를 그 사이에 조국 장관이 퇴임을 해버림으로써 사실 서초 대대대첩을 이야기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네네. 근데 어떠세요? 그 3번 이상의 100만, 200만, 300만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라는 게 주최한 쪽에서 보면 처음에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처음에 제가 사회봤던 게 한 3, 4만 원 집회였잖아요. 토요일 집회였어요. 토요일 집회.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0만 이상으로 폭발할 때 그 느낌이 뭘까 싶어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냥 무서웠어요. 솔직히 제가 사실 2월 달에 사법적폐청산 촛불을 김경수 지사 구속될 때 사실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그 대법원 앞에서 들었는데 그때는 섭외도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제가 무대에 나가서 노래까지 불렀었어요. 사회까지 보고. 혼자 다 해. 왜 그러냐면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게 9월 28일 날 엄청난 인파가 쏟아졌을 때 사실 우리는 10분의 1의 국민밖에 못 보고 뒤에 90%의 국민들이 계셨을 때 좀 무서웠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일을 한 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할 때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랑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체계적인 사방향 집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서웠어요. 왜 그러면 그런 저는 국민 대중의 폭발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불 붙으니까 뭐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저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나오지 말라는 통제는 못 하는 거고. 근데 또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끝나는 집회도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배님 제가 그때 어땠냐면요. 밤에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무섭다 그랬어 진짜. 여보 왜 그랬냐면 전화기가 불이 나는 거예요. 전화기가. 어제. 언론. 9월 28일 날. 그래서 여보 나 무서워. 진짜 저 무서웠어요. 아니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무섭나 내 스스로를 생각했더니 우리 가족도 당할까 봐.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관도 거. 안 나갈 건데 뭘. 아니 그냥 민간인인 난데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언론이 왜 나를 지금 그래서 방송 출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내 방송도 안 하고. 맞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우리 와이프가 막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나온 거 길거리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푸나님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난 공격도 받고 검찰에 고소고발도 당하고 인지도가 높은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었거든요. 무슨 고소고발이 좋아서 하나?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주목을 그렇게 받아본지를 않아서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지나고 나니까 무섭다는 말이 그것도 부인한테 여보 나 무서워했다는 말이 진짜 무서웠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와닿는다. 선배님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막 어디입니다 문자가 전화도 다 안 받는다던데 무슨 언론사입니다 막 이런 게 오고 어디 방송 출연 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진짜. 그래갖고 한 며칠간 아예 그래서 방송을 안 한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럴 수 있죠. 아마 손혜원 의원님 빼고는 대한민국 사람 다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 장군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 안 쫄잖아요. 그럼 배워야 돼. 내가 끌릴 게 없거든. 제가
제가 잡을 게 없어. 잃을 것도 없고. 근데 처음에 국회 왔을 때 그 생각 나세요? 제가 그 홍보위원장 시절에 네. 그 문재인 그때 대표 갖고 뭐라 그럴 때 제가 그 인터뷰를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 뭐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제가 대답 한마디로 했다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왔다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막말이에요. 이게 막말이라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파고드는지 이렇게 보고 나는데 내가 꿀릴 게 없거든요. 그리고 쟤네들은 잃을 게 많은 애들하고 제가 잃을 게 없는 사람하고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고 제가 그 무서움을 이겨내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손혜원 의원님이 제일 큰 도움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은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십자포화를 당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당당하신데 꿀릴 게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나한테 잘한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잘했어요. 아니 진짜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푸나님도 우리 선배님도 굉장히 나는 까칠하다고만 들어왔고 근데 선배님도 칭찬해주고 그래갖고 야 그래 그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끝까지 일단은 가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다 보니까 또 저도 엉뚱한 게 있어서 그래 씨 뭐 그냥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백이 생기잖아. 뒷배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나서서 아니 사람들이 개총수를 의지하니까 그래 내가 그냥 총대 매자. 그러니까 뭐 겁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왔죠. 예. 참 그 역사를 만든 뭐 몇 명의 위인들이라더니 실제로 좀 전에 아까 띄워드린 그 저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건 정말 이거는 참 집회 인원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잡힌 거지만, 네네. 저 태극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를 보는 순간 그냥 울컥해. 일장기라 그러잖아 저것들이. 아니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얼마나 배가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런 울적함들이 울컥함이죠. 울컥함들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 대목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한마디 개충수님 앞으로는 이런 태극기 퍼포먼스는 계속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위에서 좀 잡아줘야 돼. 태극기가 전체가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깔리는 것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훨씬 더 감동이 커요. 작은 태극기들 사이로 위에가 이렇게 그림이 함께 보일 때. 지미집 같은 걸로 좀 띄우는. 네네네. 그러면서 뭔가 좀 그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이 한층 업된 그런 집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그 최후통처 막 쓰신 그분 있죠. 강병인 선생님. 야 그런 퍼포먼스는 볼 때 막 피가 막 끓어. 그거는 위에서 드론에서 잡으니까 진짜 멋있었죠. 그건요. 그분이 예술이었어요. 앞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근데 엄청나게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끝나고 온 몸이 땀에 이게 젖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길로 쓰러졌어 그냥. 진짜? 몸살 나셨대요. 완전히 그 탈진이 엄청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근데 저 아까 그 사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태극기를 들잖아요. 네. 이걸 들었을 때 이 든 사람들은 어떻겠냐고. 마음이.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든 사람이 그냥 감동하면서 자기들이 울컥울컥 하는데 난 제일 기가 막힌 얘기가 저 태극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그때 그 감동은 전달할 길이 없다 그러더라. 눈물이 흐르는데 내 머리 위로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가운데 있는 분들이셨겠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달받는 것들은 이 많은 국민들의 그 염원과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사진으로도 되고 소리로도 되고 영상으로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감동들이 모여서 전체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아마 이 감동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 남았잖아요. 영상과 사진으로 남았는데 요거를 한 10년쯤 후에 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 하면 아련해. 그러니까 제가 그 집회 보고 와서 후기 방송할 때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갔다 온 거지 싶은 꿈이었던 것 같은 느낌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번 주말에도 피켓 만들어요? 예, 이미 저희가 만들어요. 네. 이번 주말에는 내가 또 의원님한테 업그레이드 버전 태극기를 한번. 의원님 이번에는 여의도 대첩으로 해갖고 시리즈로 남바 3개만 합시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피켓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소장하려고. 저도 소장하려고 뒤에 엄청 갖다 놨어요. 저 밑에 가방에. 중간중간 방송용으로 쓰지요. 어쨌든 태극기는 좀 이런 건 딱 하나 있었어. 사람들이 태극 마크 만들어줄 게 아니라 주위에서 어떤 사람은
이 궤도 같이 들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다 태극기 문양만 드는. 그게 왜냐면 이걸 들으라고 뒤집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들고 있는 게 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린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저 사진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있어요. 많아요. 있어. 많은데 이게 워낙 빨간과 파랑이 눈에 띄어서 그러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뒷부분이 그 태극기 모독단들이 있었는데 뒤에서 보면 이 시커먼 건공감리가 되게 무서워요. 호랑이 눈같이 보여요. 위에 다리에서 보면 진짜 무섭게 보여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태극기 퍼포먼스를 태극기를 찾아오자는 뭐 손혜원 의원님의 막 이거 되게 아이디어 옛날부터 생각하셨어요. 근데 반대가 많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태극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지형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어요. 된다 이거. 왜 우리가 태극기를 거부하냐. 사람들이 무슨 검찰개혁 집회에 태극기를 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 강퇴하고 전 다 강퇴해요. 제가 뭐 한다 그러는데 반대하면 다 강퇴해요. 네. 그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뭐냐면요. 이상해. 나는 우리 건의 같은 거 안 받아. 난 건의 안 받아요. 공지만 할 거야. 네. 근데 실제로 큰일을 내면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라고 그러니까 이 개총수 다 좋아하겠냐. 근데 다 동감하진 않아도 큰일 하면 따라주는 게 서로 간의 A다. 난 그 생각인 거예요. 푸나님 그게 뭐냐면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위축돼요. 뭘 하려가도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오죽하면 지금은 뭐라 그러죠? 건의사항 같은 거 얘기하지 말아라. 아이디어는 좋다. 건의하지 마라. 아이디어 내는 건 좋은데 건의하지 말아라. 그 말도 너무 웃겼어. 하여튼 그런. 건의나 아이디어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 태극기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됐죠. 결국. 그 방식이 가장 중요한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독재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법 다 무시하고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느낌이 좀 있어. 못했잖아 그거를 이번에. 끝까지 그냥 물어보지 말고 듣지 말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고비까지 갔을 때는 이 항암 치료할 때 머리 다 빠지고 하다가 그거 넘어가서 극복을 한 머리 다시 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지율 떨어졌는데 그 지지율 갖고 그거 일희일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면 올릴 수 있어요. 대중은 언제든지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거든요. 근데 여기 이 프레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안타깝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지. 제가 어제도 잠깐 방송한 게 우리는 그래도 민주당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촛불 국민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민주당만 몰라요. 박근혜 정권도 무너뜨린 촛불 국민인데 오히려 조중동을 더 무서워하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저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뒤에서 촛불 들어주는 국민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중동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집회 나가면 관제도모라 그랬다고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스스로들이 가진 거 많다고 생각하니까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면 잃을까봐 주저하는 거거든요. 의원님같이 나는 가진 게 나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아쉬워요 지금. 그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이번에 모두가 다 국감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 충격이 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당의 우리 당이 아니구나 그들의 당이구나 민주당의 중진 의원께서 이제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해 나가자 했는데 거기서 단어 하나 잘못 써갖고 폭탄을 맞는데 난리가 난 거야. 나는 그런 걸 왜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렇게 난리가 나서 이렇게 욕을 한다. 너 다음번에 어림도 없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의원님. 지금은 의원님이 잘했고 잘못했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단어에서라도 의원님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이런 거다. 무조건 빌어라. 지금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 빌어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일선에 서서 이 대중의 의견을 모으고 이 정책을 만들고 이 예산을 관리하고 법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양보하고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그 비는 게 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처를 입었잖아 지금.
거기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냥.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야. 그래서 잘못한 거 없더라도 도시 하나 잘못했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하지 마. 잘못 빌어 했더니 막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안 빌고 백이나 친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근데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때리면 와서 맞아줘야 되고 당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그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좀 내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요. 저희가 뭐 민주당을 탓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국민들이 일어난 거니까 정당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 믿고 좀 싸워달라. 맞습니다. 저는 그 바람이에요. 이제는 진짜 개싸움은 사실은 정치권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국회에서 싸워줘요. 지금 국정감사가 10월 22일에 끝나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여의도 대첩을 준비하는 건데 실제로 저는 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어차피 반대해서 그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무슨 협상을 해. 실제로 과반이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하라고 그래. 몇 박 며칠 하라고 그래. 네. 그거 저는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요. 진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더 세게 밀어붙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반대할 거를 협상하고 질질 끄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일단 국민들은 밖에서 국회를 에워싸고 요구를 하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들 요구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가라. 그래서 처절하게 깨지더라도 그때는 국민들이 지켜줄 텐데 이도저도 아니게 계속 컨셉이 어중간하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끝난다 이런 거죠. 부사님, 개총수님, 제가 잠깐 의원님 내가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 공수처 설치나 패스트트랙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입장과 자유한국당 입장이 정면 배치되잖아요. 공수처법은 사개특위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은 굳이 법사위를 통과를 안 해서 심사를 안 해도 그래서 90일을 줄이겠다는 거고 자한당도 일리는 있어요.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90일간 그래서 1월 29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첫 번째 민주당이 여기서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는 거고 그렇죠.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거들은 제가 뭐 무소속인데 당이 뭘 하고 있는지 아니 당이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민주당에서 그거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당연히 이거 자동 부의가 되니까 이거는 이겨 나가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내년 뭐 1월 29일이라 그러지만 다음 회기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하지 말고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들은 이분들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데 여기서 공수처를 설치하라, 자한당은 해체하라, 백날 해도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제가 왔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기억나세요? 몇 월 며칠 날 탄핵한 줄 아세요? 12월 10일인가? 9일인가? 네. 그때 몇 대 몇으로 탄핵한 줄 아세요? 압도적으로 됐죠. 210 몇인가 220인가? 234대 56. 234대 기권 둘에 무효 7. 압도적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국민의힘 아니었어요? 국민의힘이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거 표창원 의원이 한 거예요. 네? 생각 안 나세요? 나는 왜 이걸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2016년 11월 30일 오전 9시 6분에 표창원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트위터에. 탄핵 소추안 상정일을 앞두고 2일이냐 9일이냐로 논쟁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표창원 트위터에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 주저, 탄핵 반대, 탄핵 불참 새누리 의원들 제가 명단 공개합니다. 그런 상황 기억나네요. 맞아요. 산전포고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났죠. 저쪽에서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12월 2일 탄핵 추진에 걸림돌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야당은 2일, 야3당은 2일 추천합니다. 주저나 반대 불참 새누리 의원들 제가 명단 공개합니다. 자신 있으면 9일로 미루자 협상하자 대안 모색해 보십시다.
단 명단 공개 각오하십시오. 이걸 시작을 하고 그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에 40분 지난 다음에 표창원 의원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박근혜 탄핵 반대 국회의원이라며 최초로 의원 이름을 적시한 게시글을 올려요. 이때 뭐냐면 여기서 탄핵 반대 국회의원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김종태,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이정현, 정진석, 이후연 이후 추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곧 국회의원 300명 전체의 박근혜 탄핵 관련 입장을 분류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네. 라며 보좌진이나 지지자로부터 의원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아까 그거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6 반대 탄핵 반대 또 이름이 쭉 나와요.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같은 날 6시 54분에 표창원 의원은 4시 기준이라고 밝히며 박근혜 탄핵 반대 명단 총 16명, 박근혜 탄핵 입장 표명 없음 111명,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찬성 173명 이렇게 나와요. 이름, 정당, 지역구를 명기해서 글을 올려요. 진짜 큰일했구나. 큰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단을 공개한 즈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상에 유출이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며칠 동안 밤새 문자와 전화로 시달리고 그 다음에 입장 표명 없음으로 분류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010, 010, 010, 010 계속 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된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또 만들어놔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10월 2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28명 남았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저쪽 새누리당 당시 얘네들이 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날 12월 1일에 그 유명한 장제원 하니까 왜 표창원 하는 장제원과 표창원의 대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국회 안행위에서 반말과 고성이 가는데 전날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 반대 주저로 분류한 국회 명단을 공개한 것이 그 설전의 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 12월 2일 날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표창원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표창원 의원은 탄핵 소추 표결 전까지 계속해서 명단을 업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12월 9일 탄핵 소추 의결 당일 오전 11시에 최종으로 올린 표창원 의원의 명단에 탄핵 찬성은 총 216명이었어요. 이 명단 제가 별도 첨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12월 9일 날 이 탄핵 소추 의결이 됐고요. 299명이 투표했고 그중에 최경환 의원 감옥에 있는 이분이 불참했고 그다음에 찬성 234표, 그다음에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그게 최종이죠. 최종입니다. 저는 표창원 의원이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또 해서 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을? 둘 다 해야지.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요. 이때보다 훨씬 좋아. 저때 기명이었게 무기명이었게? 저때는 무기명이었잖아요. 왜 무기명이었게? 인사. 인사 때문에. 네. 인사에 관한 이번에 기명이에요. 네, 이거는 기명이고. 다 나와요. 그러네.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일 우리가 볼 게 우리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애들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당에서 찬성 반대 다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이 국민들이 공수처를 설치하라 민주당은 뭐 소용없어 한 명씩 찍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구별로. 너 반대 찬성 그러면 이번에 이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명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낙선운동에 들어간다. 시작부터 일찌감치 하면 돼요. 개국본 분들이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명단 작성하고 실시간 지역별로 나누고
좋은데요? 괜찮죠? 근데 구체적으로 민주당 압박용은 될 수 있지만 지금 박근혜 탄핵 과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했던 그 그림에서는 자유한국당 일단 무시하고도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3분의 2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과반이 필요하니까. 제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서 반대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반대할 거고. 그분 네. K 의원. G예요, K예요. 골드 의원인가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반대가 몇 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란표라 그러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나오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일단은 민주당 다 만약에 100% 찍는다 그래도 민주평화당, 정의당 해도 150. 민평을 또 압박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대한연대 같은 데들도 지금 이게 한 표가 되게 중요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 전체가 찬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의원 한 명일 것이냐 반대가 또 누가 있을 것인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란표 한 10표까지는 안 되고 제 생각에 6표 5, 6 정도 나오지 않을까? 김영이면은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에워싸고 있고 명단은 업데이트 되는데 김영으로 최소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몰라. 그럼 무소속이니까 이번에는 표창원 의원 역할을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좀 해주시면 되겠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나서서 한다기보다도 무소속이니까 좋잖아요. 한번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시민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 개총수께서 그 지역구에다가 자기 국회의원에다가 물어보는 거구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번에 경선이잖아요. 100% 경선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몇 군데 있긴 하겠지만 경선 들어가는데 그 경선에 신인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금태섭 씨였고. 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반란표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저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물론 반란하겠죠. 저는 의총에서 한 재작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총에서 그 공수처 얘기들이 막 오고 갈 때인데 너무 그럴듯하게 PPT를 만들어서 그 K모 의원이 거기서 공수처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너무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부분이 옳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의견이 전혀 다른데 왜 저분은 지금 나와서 저걸 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때 그분에 대해서 다른 감정이 없을 때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불을 켜고 지금 과반수 146표, 148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표수를 계산을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지금 다 써놔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보좌관들한테 다 전화 걸어서 국민들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너 찬성이냐 반대. 제가 할 수는 없잖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무슨 법이든 옛날에 노동 관련한 법이든 뭐든 간에 일보, 2보 후퇴는 아니더라도 일단 통과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게 입법이 되면 되네 안 되네 하는 것 자체가 다 사실은 다 가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가 후퇴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전제시키면 되는데 아예 못 만들게 하는 그 방식은 우리가 이 어떤 그 속임수에 당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개총수께서 지금 그 개국본에서 그 지역구별로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사실 저 중요한 지역구는 이제 민평당이나 지금 저 대한연대예요. 이런 분들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그 보좌관이나 이 사무실에 의원회관에다가 물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그들이 표시를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세모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딱 말씀드리니까 저 그거는 감이 있어요. 그쵸? 빨라갖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탈락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물어야 돼요. 네가 공수처 반대인 건 알아. 너 반대 찍을 거니? 네네. 너 반대 찍을 거니? 물어서 찍을 거다. 오케이. 우리 준비를 해야지. 이번에 소초 대첩할 때 터미널 쪽에서 가면 항상 봤던 그 집회 가면은 주위에 박근혜 탄핵 몇 적 이렇게 사진이 쫙쫙 쓰여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가장 험한 말 하는 사람들 8적. 여기에 지금 박근혜 탄핵 찬성했던 국회의원 중에 다 빼고요. 심재철 다 박근혜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야. 심재철, 오신환, 권성동, 유승민, 다음에 박인숙, 정용기 지금 정책위원장 하는 사람 있고
다음에 뭐 김학용, 여상규, 김무성, 장재원, 김성태, 김연아, 주호영, 김세연, 나경원, 하태경 다 빼고 다 간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빼고요. 지금 이혜훈, 이은재, 그 사람들 다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신보라, 반대가. 이런 사람들이 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라 어떻게든지 공천 받아보려고 말이 세지는. 그리고 어제 보니까는 지금 유승민이 뭐라고 하니까 또 친박이면서 지금 친황인 김재훈이 또 엄청 심하게 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어떻게 해도 통합하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광화문 나가면은 우리 공화당이 더 여당이야. 저쪽에 가면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공수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네. 그래도 그들은 뭉치거든요. 거기서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요 심플하게 모든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부터 해서 하나를 해결하고 다음으로 또 가야 돼. 큰 그림을 보면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수처를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느냐만 일단은 우리 진영에서 148표만 하면 되니까 148표에 이제 쭉 넣어주시면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얻어서 여기서 이 주저하고 있는 세모들만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들이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 뭐 10월 아니면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도 뭐 2개 같이 한다 선거법 헷갈리게 하면 안 돼. 공수처 하나만이라도 치고 들어가야 돼. 그냥. 오늘 1.7만 명 낮 방송 이거 그냥 보통이죠? 원래 이 정도. 그 정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지 마. 우리가 KBS 정도는 이겨줘야지. 근데 왜 구독이 아니 손혜원 의원님이랑 내가 처음 나와서 조금 시청률 올라갔나 했더니 보통이었고. 아니 더 올라간 거죠. 저기 이왕 저 나온 거 슈퍼챗 좀 쏴주세요. 애들 이래. 아니 좀 내가 나왔는데 뭐 좀 주세요. 여러분 저도 주세요. 전 국회의원이니까 못 받으니까 여기 있을 때 주세요. 그냥 저 나왔는데 그래도 개총수 나왔는데 슈퍼챗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 내가 좀 마음이 좋은데 나는 막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면요 저것 좀 해주셔야 돼요. 저 개국본에 가입 좀 해주셔야 돼. 가입. 개국본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주셔야 돼. 저 후원 계좌로 돼 있는데 저거 오타입니다. 회비 계좌.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오타가 있다고 내가 알려드릴게요. 새로 올렸어요. 패스트 트랙 이것도 오타고요. 지금 새로 다시 업데이트 됐어요. 패스트야. 패스트. 표준말은 내가 쓴 게 아니라서 내가 다 다시 고쳐갖고 새로 업데이트했어요. 저거 표준말은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하고 아이나 어이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그 외래어 표기법에서 A는 아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쏴주고 계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나 여기 너무 봐봐요. 고마워. 여기 봐. 진짜 나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내가 KBS 인수하겠어요 지금. 공영방송 인수하려고. 그럼 우리 얼굴 나오게 해주세요, 순아님. 우리 얼굴 나오게 해주세요. 와 얼굴을 또. 왜 그러냐면 우리 잘해보자님, 김나리님, 개총수장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나왔는데 개총수 불렀더니 그 슈퍼챗 터졌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거든. 여러분들 저한테는 뭐 주실 기회가 없잖아요. 후원금도 마감됐고 뭐 출연료도 못 받고 슈퍼챗도 못 쏘고 그러니까 저한테 훈아님 좀 많이 주세요. 사 주시고 싶으셨던 분들 전부 다 여기 오늘 그냥 뭔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개국본은 회비가 많아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권 교체 여기는 좀 해주셔야 돼. 정권 교체 한 것만큼이나 기쁘네. 개국본 회비가 많은 게 아니라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도 나는 의원님 우리 국민들이 개국본에 정말 풀뿌리 같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내셔서 저도 요번에 감동받은 게 우리가 모금함 한번 안 돌리고 그럼. 후원이라고 하지 돈에 않고 당당한 진짜 걸 사람들이 느껴요. 자 가장 깊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헌금함. 그게 아니라 진짜 개국본 회원들 월 회비 갖고 여태까지 10차까지 끌고 나간다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집회 모금 이것도 아마 가장 혁명적인 일 같아요. 어떤 작은 다음 카페의 회원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촛불 집회를 기획한다는 게 그래서 난 너무 우리 국민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들은 또 이 소문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우리 개총수는 그런 걸 말할 사람은 아닌데 네네. 실제로 회비가 엄청 모여야만 가능한 집회의 규모였어요. 그러면 그 정도 쏟아 부었으면 내가 봤을 때 지금 재정은 그렇게 풍족할까진 않아요. 노 코멘트. 아니 풍족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봐요.
이 양반 스타일상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풍족하다고 말했을 거야. 예. 풍족하진 않아요라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본인들은 개국본 가입하는 건 싫고 네. 귀찮으니까 그렇지. 가입하는 건 싫고 그냥 저 계좌가 까져 있으니까 후원하고 싶다. 요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가입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개국본이 최소한 20만 명, 30만 명은 돼야 이게 남들이 봐도 그럴듯한 거지. 이게 유튜브도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리 무슨 대형 사건이 터져도 한꺼번에 폭발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막 한꺼번에 막 몇만 명씩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개국본 가입 그리고 개국본 회원으로서 회비 쏴준다. 요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 2,000원 내게 저 거대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리고 옆에서 제가 보면요, 이 재능 기부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실제로 돈 안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기계, 뭐 영상, 무슨 뭐 화면, 무슨 차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또 피켓도 또 이거 그냥 공짜로 해주시면 맞아요. 이번에 분들도 많이 재능 기부를 계셨고. 해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 자원봉사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는 첫날도 사회 보고 방송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와서 밤 새벽 1시까지 청소하고 두 번째 날도 또 와서 청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동네에서 주말에 마을버스를 타고 동네 잠깐 어디를 갔어요. 근데 마을버스에 이 광고판이 걸려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변호사 광고판이야. 김남국 변호사. 어머.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있어요. 저기 상도역 쪽에 김남국 변호사 사무실 있어가지고 갑자기 평상시 같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어머 그렇구나. 저 양반이 100만 200만 촛불 사회자인데 내 주위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사무실 거예요. 새로 냈거든요. 변호사들 고용해서. 그 거기 광고했고 나중에 좀 봐주고 광고 좀. 그러니까. 와 슈퍼챗이 끊이지가 않아요. 진짜. 큰일 났다. 이제 KBS 뉴스 해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저는요. 제가 민주당이나 자한당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거 몇 시까지예요? 끝까지 가요. 우리 5시 또 방송 있을 때까지만 해요. 해도 돼요? 당비가 있는데 그 당비가 50만 원이 한 달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세비에서 50만 원씩을 당에 내요. 근데 제가 탈당을 하고 나니까 이 당비를 안 내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스팟에서 써는 거야. 내가 이 탈당했다고 해서 무소속이라고 당비 안 된다고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국본하고 이제 새날에다가 제가 교대로 그냥 그래도 50씩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쪽. 근데 그거 쏘아도 이상 없는 거죠, 어머님? 내 돈으로 쏴. 개인 돈으로. 개인 돈으로. 그걸 왜 내가 무슨 정치 자금을 아니 개인 돈으로 쏘아도 괜찮은 거냐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요즘에 이제 제가 항상 팟캐스트 할 때부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연대. KBS랑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연대거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여러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 하고 있을 때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슈퍼챗이라 사실 쏠라고 뭐 돈이 많아서는 아니고 그래서 그 연대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뭐 어제 우리 이 개총수도 와가지고 새벽에 우리한테 슈퍼챗 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측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류 언론은 안 되니까 민주 진보 팟캐스트 유튜브 연합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선배님 만들어요. 내가 하려고 해요. 따라갈게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보도 준칙 같은 걸 만들고 막 가짜 뉴스로 막 뭐 그런 거 안 만들고요. 또 많이 이렇게 구독자가 없는 분들을 같이 돕기도 하고 그렇게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연합체를 하나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분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끼워주지 않으면서 민주 진보 세력이 뭉쳐서 같이 나가는 그 모토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원래 팟캐스트 할 때 그걸 추진을 했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멈춰진 건데. 그럼 몇 사람만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체가 이 집회를 하면서 선배님들이 보이지 않게 새날이 계속 광고해주고. 그럼요. 김청신님도 뉴스 공장 아침에 어떻게 보면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몇 사람만 같이 손을 잡으면 돼요. 이번에 집회 있다라고 뉴스를 다뤄주시고 딴 데서 다뤄주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큰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릴레오가 나오면 다 모이잖아. 보통 경쟁으로만 따지면 이런 거거든요. 그쪽이 아이템이잖아. 일반 방송사 같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OS 무시한다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거 이슈를 재확산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어준에서 뭔가 빵 터지면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맞아요. 다음에 시사타파나 알릴리오가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고 해서 이렇게 재확산시키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김어준 총수가 참 혼자 외롭게 싸워왔는데 그게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다스베이다로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을 했었는데 네. 참 기가 막히게 그 논리와 그 재미와 또 어떤 이게 또 굉장한 스킬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알릴레오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면서 가주니까 이 진보 진영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 나오는 거 하나 봤는데 국회의원들 중에서 우리 그 진보 쪽에 이제 민주당 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1등 구독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11만인가? 아,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은 10만, 제가 2등인데 10만 넘었어요? 아 이제 곧 넘을 것 같은데. 손혜원 TV. 말이 안 되는 게 나는 곧 2등은 싫어. 손혜원 TV 구독 좀 해주세요. 곧 1등 하세요. 1등 해야지. 제가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다가 예. 그래서 박주민 1등인데 여러분들이 저 손혜원 TV 1등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안에 1등 할 것 같은데. 지금 손혜원 TV요. 지금 방금 구독자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안 하시는 분 이상한 분인가요 지금? 그런데 개청수님 30만 넘었고 그리고 그 우리 지금 새날도 지금 거의 20만 육박하고 있죠. 몇백 명 남았고요. 사실 뭐 구독이야 뭐 여기저기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너무 아끼지 마시고. 손혜원 TV가 지금 현재 9.66인데 네네네. 이거 금방 오늘 10만 명 돌파할 것 같네. 오늘 제 아주 10만 명 하고요. 그냥 제가 1등 시켜주세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근데 뭐 그렇지. 이현주 이러는데 20몇 만이야. 아, 내가 그런 진짜. 거랑 상대하긴 싫고요. 거기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구독자 중에. 벌레들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 제가 그 아까 우리 프라님 말씀대로 우리가 연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이 공수처 지금 이것도 다 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고 선배님들 다 뒤에서 그리고 밀어주시고 서로들 그 스킬이 달라요. 저는 새날 방송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거든요. 재밌어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런데 전 옛날부터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일부러 너무 좋아서 옛날에 아프리카 TV 할 때 이 새날을 사람들한테 맞아. 그랬었어. 근데 지금 그때 저를 음해했던 애들이 지금의 똥파리 애들이에요. 아유. 선배님 그때 저는 그 조짐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생각났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음성으로만 나갈 때 샤타프 TV에서 우리를 계속 틀어줬었거든요. 네. 내용이 좋아갖고 쫙 올려놓으면 요것들이 그때부터 그것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만날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 그게 거야. 언제인데? 그게 2014년, 15년. 그때는 그 확실하게 자기들이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잖아. 아니 커밍아웃 갈라치기 할 때. 애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갈라치기? 그때. 그 안에서 또 있었어요. 걔들도 많이 진화됐을 거예요. 그치? 저는 그런 걸 다 겪고 와 누가 30만 원 썼어. 와우. 미치겠네. 그만해요. 그만. KBS 인수했으니까 이제 강성빈님, 강성범님 아니에요? 강성빈님이라고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요. 60대가 넘으신 분인데 굉장히 대단하신. 개청수님 팬이시구나. 강성빈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도 감사한데. 아까 우리 그 개국본 회비 얘기 하다 말았는데 이번 개국본 중에 이제 또 저희랑 맞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막가입되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번에 여의도로 간다 그러니까. 환불해 주세요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니 난 그래서 얼른 해줘요. 환불해 달라는 사람은 더블로 드립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 돈으로 해줘요. 제 개인 돈으로. 더블로 그런 걸 할 필요 없지. 아니에요. 뭐하러 더블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돈 필요하면 다 환불해 달라겠네. 네,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기회로 걸러내려고. 아니 뭐 12,000원, 24,000원 줄게요. 예, 진짜 분명히 얘기할게. 아니 제가 드릴게요. 환불을 해달라는 게 한 3-4개 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1,000명이 넘게 올라가 버렸어. 제가 댓글 달았어요. 계좌번호 개인적으로 나한테 개국번호에서 무슨 환불하는 그런 추접스러운 짓 안 하니까 내가 다 드리겠다 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우리 개국번호 회원들만 남기고 싶더라고요. 예. 아이고 참. 그 추접스러운 거 제일 싫어서. 우리 개청수가 그런 면에서는 아주 깨끗해. 깨끗하게는 진짜.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따지고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있으면 못 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단순 명료해야 돼. 그러면은 쭉쭉 가는데 저는 어떤 편에서 보면 그런 과에 가깝긴 한데요.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못 움직이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쳐내야 돼요. 실제로 대장들은 그런 걸 쳐내고 가야 되는 그 묵묵함이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
자 어쨌건 지금 오늘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도 뭐 새날하고 손혜원 의원님하고 뭐 개총수만 이렇게 모여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네. 같이 뭉치는 거 네. 좋아하잖아요. 우리 광고해야 되는데 빨리 나와 보셔야 되는데 인사동에. 갈게요. 광고하려고 여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여의도로 집회가 오면은 제가 편해져요.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왜냐면 방송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일부 맞아. 끝나기 전에 와서 방송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 그 기쁨을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여의도 오면 제가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부지런하세요. 제가 축지법 쓰잖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지법 쓴다니까 안 믿어 이 양반들이. 믿으세요. 저 축지법 쓰는 거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연대성의 방송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개총수가 새날에 나오면 새날이 좋아져.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뭐 손혜원이 새날에 나오면 새날이 좋아져요. 그 반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좋아요. 저는 그 감정이 있어요. 제가 요새 제일 잘 보는 게 이 두 분인데 하여튼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 날짜 정하지 말고요. 그냥 가끔씩 이렇게 같이 나와요. 이렇게 앉아서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셋이 하자고. 근데 저는 어디 방송을 왜 잘 안 나갔냐면요. 제가 적이 많아요. 제가 막말도 하고.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막말해갖고 혹시 저 방송 나가면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나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 내가 길에 가는데 간판이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의원님 우리 12월에 드림 콘서트 그거는 정말 이거 우리 한 번도 남들이 안 한 거. 고생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결기를 다지는. 그때 신비영 방송에서 그때 그 얘기 잠깐 나왔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근데 뭔가 그거 저번에 손혜원 의원님이랑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한 것은 힐링이 필요한 시대가 또 다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대통령 자꾸 힘 빠지는 것 같고. 내가 이 컨셉 하나 정해줄게. 그래서 나는 좀 제가 이 컨셉을 이거 재밌다. 우리 시민들에게 좀 하루만이라도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재밌는 컨셉이 있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자리로 콘서트를 만들자고.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항상 시멘트잖아요. 그 체육관이니까 의자에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구호를 외치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쟤네들은 맨날 돈 있어서 뭐 겨울에 디노쇼 다니고 하는데 정말 체육관 안에서 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보가 가난해야 된다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추운 길바닥이 아닌 체육관 안에서 따뜻하게 만나고 싶었던 분들 막 일부에 뭐 김총수 뭐 이런 분들 다 모시고 토크쇼 하고 나가고 음악 나오고 그다음에 토크쇼 의원님들이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막 그런 무대를. 그러면 걔들 유명한 애들은 지들끼리 하라 우리 셋이 할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자기네들이 한 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동영, 강성범 누구 유명한 사람들 다 올라가고 그룹이 해가지고 또 저 같은 뭐 듣보잡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나 끼워줄 때 이렇게 나가고 막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그래 또? 우리 그때는 우리 이렇게 그룹이 그래서 그 어느 팀들이 가장 박수 받고 막 그거 재밌잖아요. 그거야 우리가 우리가 제일 많이 받고 개총수가 제일 많이 받고. 아니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가수분들도 참여해 주실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개그맨들도 오고 다양하게 같이 얘기 하나씩 껴서 하고. 그래갖고 그분들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그 컵 디자인도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진짜 티켓 판매를 통해서 진짜 콘서트가 되는 거죠. 8,000명. 컵이나 이런 굿즈 같은 것들을 일단 디자인은 제가 해드리고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잘할 수 있는 집을 연결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만들어서 그 제작 원가만 받고 사람들이 와서 입장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받아가고 그리고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는 막 일단 그런 거 좀 저는 늘 힐링이 필요한 시대래서 맞아요. 좀 시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기분이 좋은 거는 내가 뭐를 움직이면 할 수 있다라는 거.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는 좀 움직이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우리 개총수가 손혜원 나오신다 그러니까 여의도 온 김에 가까운 여기에 같이 출연하신 쪽이 가깝고요.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원래 그거는
김성태 의원 정치를 지저분하게 배워서 창피하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주제가 개정수가 안 나왔으면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랬어. 나 때문에 잘못 듣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근데 재밌었고요. 지금 그래서 농해수위 선 의원이 농해수위에 있습니다.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 저는 뭐 별로 그런 생각 없는데 또 연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보좌관들이 오늘 한바탕 하고 온 거예요, 김성태랑? 아니야.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보좌관들이 제가 농해수위 가서 제가 농해수위로 된 지 이틀 만에 국감이 시작된 거예요. 뭘 준비했겠어요? 보건복지부 준비해놨다가. 근데 제가 농해수위를 가고 싶었던 것이 제가 도시 재생에 뭐 정말 지금 올인을 하고 관심도 많고 많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만 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공부를 계속하고 출장 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주 어렵게 왔어요. 나경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나경원 네. 저격수니까. 그냥 저만 있으면 모든 걸 반대해요. 그리고 그냥 원내에서도 맨날 저 까라고 난리래요. 근데 우리 보좌관들이 나경원만 까라고 저한테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은 급이 안 맞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나경원만 까세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데 농해수위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역구가 농촌인 분들, 이 바닷가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굉장히 리얼하고요. 아주 지식도 많고 그리고 진짜 국회 일을 하는 분들 같아요. 왜 그러면 농해수위는 여야가 없어요. 예산 많이 서로 편성해갖고 농약 얘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가장 화합이 잘 되는 상임위 중에 하나예요. 정말 평화로워서 그래서 그쪽 분들이 저 반대했대요. 손해오 너무 시끄러워진다고. 혹시나 뭐. 그런데 제가 가서 간지 이틀 만에 바로 이제 질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농촌 재생 그리고 항만 재생 얘기를 시작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좀 더 신선해지고 이 시야가 좀 달라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농협의 건물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아주 근대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가 그 제주도에 뭐 또 관련되는 또 그 감사였어요.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확감 전에 그 종합감사 전에 그 이천에 있는 그 농협 건물을 좀 보고 와야 되겠다. 헐어버리기를 결정을 한 건데 그래서 거길 갔어요 어제. 그 이천 시장님께도 연락을 드리고 그 농협에서는 부회장님까지 나오시고 다 나와서 이분들하고 같이 제가 지붕을 뜯고 사다리로 올라갔어. 그 농협 허를 위에 저 위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나도 참 겁도 없지. 그 위에를 뜯으면 그 속에 그 목조에 그 트러스가 나오는 거를 저는 100%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뜯었는데 그 속에 그 목조로 정말 그림 같은 목조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 거야. 그래서 아마 헐리지 않고 그 건물을 살리고 그 주변을 다시 그 상징적인 재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제가 건물에 대해서 저 목포 가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적산 가옥 보면서 근대 가옥들의 천장 구조들을 뜯어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어제 오는 길에는 또 이제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신 그 김철민 씨 가수였던 분 있잖아요. 그분 그 양평의 산골짜기에 이제 지금 요양하고 계신데 가서 또 보람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푸나 선배님한테 부탁할게. 윤민석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지금도 연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선배님 왜냐면 우리가 맨날 집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론 무단으로 그러니까 막 쓰라고 곡은 풀어줬지만 좀 그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좀 연락처 달라 드렸는데 드렸잖아요. 텔레그램으로. 아직 못 봤나 보다. 못 보셨구나. 제가 연락하면 받아주실까요? 그러니까 미리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푸나님이랑 혹시 알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푸나님이 연결을 해갖고 제가 할게요. 근데 윤민성님은 약간 좀 그런 결벽? 네, 제가 자료 다 봤어요. 개청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사동에서 딱 만나가지고. 그럼 저도 인사라도 드리고. 제가 같이 연락 드리고 제가 이제 그분 자료들을 쭉 봤어요. 김근태 그 상 받은 것도 받고. 제가 한번 보내드렸잖아요. 네네. 영상을. 그래서 저도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잘 보고 곧 한번 연락드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윤민석 작곡가, 그러니까 작곡가가 경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최근에 불렀던 노래는 다 작곡한 거예요. 헌법 1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부터 해갖고 엄청난 곡. 그 세 곡이 전부 다 현장에서 뮤직비디오 비슷하게 나왔던 게 다 윤민석 작곡가 곡이면 그 정도 되면 이번엔 진짜 최고한 분이에요. 저는 그 경문을 보면요, 천재야. 저 음악은 좀 알잖아. 대단해. 저 자유 태극기 모독단들이 까불면 그냥 그거 틀면 조용해져요. 그러게.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요 경문 틀어놓으면 너무 좋아돼 보니까. 그 멜로디가 기가 막히다니까. 거기다 그 뒤에 그 이부영 의원님 지난번에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모시고 끝나고 끝까지 보시자고 했는데 그 가사를 보고 처음에는 조금 격하다, 역시 경문이군 하듯이 하시더니 후반에서 그 3월에 5월에 6월에 나오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6월에 또 6월에 항쟁이잖아요. 6월에 그렇죠. 아주 좋았고 저는 꼭 뵈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를 작은 거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어렵다는 좀 소리 들고 세상을 좀 굉장히 세상에 배신을 당해 또 상처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도 후배들이 알았어요. 그래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곡 감사한 마음은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상황이랄까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으로 엄청 모시려고 했죠. 근데 본인이 방송에 나오면 우리 방송이 빨개이 방송 될까봐 피해줄까봐 뭐 안 나온다는 명분이 있고요. 부인께서 많이 아프셔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저작권은 다 풀어놓고 실제로 올리는 수입이 없어서 시민들이 모아서 아름아름으로 이분의 그 후원하는 집단이 조그맣게 있어요. 요걸 또 확대시킬 수도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건 우리가 저작권 개념으로라도 뭔가 돌려드리고 싶은 그렇죠. 방법은 우리가 모금 운동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체가 있어요. 저작권을 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제일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상업적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시려고 하겠지만 내 스타일이 이런 게 있어. 뭘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면 절대 안 받는다고 하지. 맞아요. 무조건 드려. 알았어요. 돌려주실 수 없게 만들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 맞아, 그 맞는 말 같아요. 저도 누가 준다고 하면 안 받으니까. 근데 억지로 맡기면 안 받진 않지. 그런 거죠. 뭐. 자, 어쨌든 간에 너무 길어져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자주 볼 수 없는 조합이긴 하죠. 왜냐면 개청수가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되게 편해요. 나 솔직히 다스베이더 나가고 너무 불편해갖고. 자, 개청수 힘들었어. 김청수 저격 불편했다. 너무 막 분위기가 막 그 생방 막 사람들 있고 막 근데 막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익숙한 게 아니라 김청수 스타일은 단답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론도 있고 중론도 있고 결론도 있어야 되는데 다시 그러니까 짜글은 대답을 원하니까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오죽하면 나랑 방송 스타일이 안 맞는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웃겼어요 제가.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퇴장 하길래 제가 어쩌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것 같은데 박수 좀 받으면서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고 나왔어요. 월요일 날 오전에 제가 재판이에요. 아이고. 재판인데 참 어이없는 게 그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채택한 첫 번째 증인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냥 얼굴을 알지만 뭐 전화 한 통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이제 우리 보좌관의 친구예요. 근데 걔가 취미로 늘 모든 친구와 친지와 모든 사람들하고 전화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애였대요. 그러니까 지 친구랑 둘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컴퓨터를 걔도 목포에다 집을 샀다 그래요. 저는 알지도 못했고. 근데 걔가 첫 증인으로 나와서 제 얘기를 지네 둘이 한 녹취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저 아무 관계도 없는 애죠. 근데 지네들끼리 무슨 얘기 못 하겠어요? 상사 얘기 욕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증거라고 디미는 거예요? 디미는 거죠. 검찰 진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녹취를 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녹취를 뭐 거기서 우리 뭐 하래 뭐 무슨 지가 장관한테 전화해 준다고 뭐 하래 그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장관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 내역을 찾으려고 검찰이 길을 썼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어. 지금 조국 장관 가족도 지금 증거가 사실상 없어 보이는데 그 초밥이나 사주고 말이야. 갈릴레오 나온 얘기는 진짜 코미디예요. 초밥이라 그러면 안 되고 생선 초밥이라 그래야 돼. 생선 초밥과 생선 초밥 다르거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렇지만 뭐 또 잘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우리 푸나님이나 우리 김어준 총수나 나나 우리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점점 우리도 파워가 세지니까 옛날같이 공중파한테 완전한 밀리지는 않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일제히 딱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쉴드 칠 수 있는 부분이나 여론 반전의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좀 지금 좀 몰릴까봐 약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하는 거지. 다스베이더나 알릴레오나 또 뭐 시사타파 등에서 주요 이슈가 나오면 재확산을 서로가 시켜주면 돼요. 이걸 땡깡고 무시하면은 전혀 시너지가 안 나와. 맞아. 일제히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모인다 하는 것도 다른 크고 작은 유튜브 방송들이 다 일제히 쏴주면 그만큼 시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건 개청소 안 된다니까라고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선배님들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렇죠. 그런 지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푸나님은 개국보를 엄청나게 지원 사격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대 안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이슈든 김어준 이슈든 주진우 이슈든 정봉 이슈든 이슈가 되는 건 다 우리 방송으로 재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 유튜브나 우리 진영에서 누가 공격당할 때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슈를 안 다루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이 같이 연대하는 사람들이면 적어도 그 사람의 억울한 면들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손가락질 당한다고 같이 외면하지 말고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연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드렸던 말씀들 중에 아니 이 정도로 수백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한 시사타파 TV가 구독자가 이제 30만 넘었어. 그러니까. 최소 50만은 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몇백만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진짜 그 현장에서 만약에 내가 사회를 봤다면 시사타파 TV를 구독합시다 하면 그게 100만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치. 우리도 합시다. 스피커를 제대로 키우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겸사겸사해서 선혜원 TV도 오늘 10만 오늘 안에 10만. 가즈아 그리고 새날은 오늘 20만 가즈아. 오케이. 자 이렇게 뒷부분 요것도 참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네. 지금 선혜원 주신 자료는 이 다음 방송 마차 야순이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오늘 역사적 방송 했네. 슈퍼챗 쏘아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저 맛있게 차 한 잔 마신 걸로. 근데 되게 맛있다. 이거 나 가져갈래요. 저거 한 병에 4,000원짜리야. 너도 가져가. 오 그렇구나. 한 박스씩 드릴 때 가져가. 아니. 향이 너무 좋아요. 가서 넣을게. 저또 가서 약속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